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최근 희귀식물 이식을 마치고 이달부터는 지주 설치를 위한 벌목 등 본격적인 공사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환경단체가 희귀식물 이식 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조건부 협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공사에서도 예상과 달리 환경 훼손이 클 수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41년 만에 조건부 협의로 착공식을 개최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올해 4월에는 전체 6개 지주 가운데 제1번 지주가 들어설 위치에서 첫 삽을 뜨는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조건부 협의에 따라 지주 공사 주변에 희귀 식물을 옮겨 심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접어들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조건부 협의 내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협의권자인 원주지방환경청이 희귀 식물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검증과 관리 책임을 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희귀 식물을 옮겨 심더라도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사전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살아난다는 보장 자체가 없죠.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상입니다. 원주환경청과 양양군의 행정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양군이 제출한 계획서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검증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양군은 뒤늦게 국가유산청에도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식물 19종 700여 개체의 이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구산대 지형의 사업구역 제5번과 6번 지주와 상부 탐방로 구간에서 이식한 희귀 식물이 정착에 성공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데다 앞으로 남아있는 벌목 작업도 문제입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될 시점은 그 사업 노선에 대한 그 벌목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그 절차까지는 가지 않고 있고 또 이식 계획이나 여러 가지 검토돼야 할 사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단체의 공개 질의서에서 희귀 식물 이식 과정의 이행계획 검증에 대해 양양군의 사후 모니터링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하반기에는 상부 터미널까지 가설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이 계획돼 있는데 진행 과정에 또 다른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설악산은 세계 최대 환경보호 국제기구인 IUCN으로부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설악산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오색 케이블카 건설이 복병이라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속초 설악산 소공원에 여름 산행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가득합니다. 외국인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설악산이 세계 국립공원 평가지표에 잇따라 우수 사례로 이름을 올리면서 국제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The view was amazing. It was stunning. I didn't see any rubbish on the floor. Everything seems really maintained, and it was really great to ascend this mountain. 유엔의 지원을 받는 세계 최대 환경보호 국제기구 IUCN. 설악산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인정해 보호지역 관리 기준인 카테고리 2단계로 지정했습니다. 1단계는 DMZ같이 사람이 아예 접근하지 않는 구역만 선정되기 때문에 인간이 누리는 자연 생태계 중 설악산이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겁니다. IUCN은 2014년 인간과 생태의 공존이 가장 뛰어난 전 세계 그린리스트 24곳을 선정했는데 설악산이 여기에 포함됐고 2021년 재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생태 환경적 우수성을 토대로 지난달 국가유산청은 설악산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설악산은 이미 1982년도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입니다. 세계유산 프로그램에 등재하기에는 이미 충분한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2027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진행 중인 오색 케이블카 공사가 정부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 그린리스트 재인증 때 IUCN은 케이블카 조성을 놓고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케이블카 이슈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결정 안 난 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으니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 내년 말 그린리스트 3차 재인증을 위해 국립공원 연구원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케이블카가 문제가 될까?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고 해서 무조건 그린리스트에서 빠지거나 세계유산이 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이미 재인증에 어려움을 줬던 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색 케이블카 공사는 첫 단추인 희귀생물 이식공사부터 검증과 관련한 여러 잡음을 내며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환경단체가 오늘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는 조 청장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조사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법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고발장에서 희귀식물 이식공사 등 사업자의 이행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처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조 청장의 직무유기가 단순 과실이 아닌 법적 책무를 명확히 알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고의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오는 10일 국정기획위원회 기자회견과 오는 15일 예정된 환경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휴게소 식당으로 돌진한 SUV 차량에 10명이 다쳤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은 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은 현장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운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부서진 문, 유리가 다 깨져 뻥 뚫려 있는 창, 식탁이나 의자가 모두 치워진 텅 빈 식당. 사고 여파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휴게소 식당 내부를 바쁘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강릉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휴게소 식당으로 돌진해 식당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수리 작업은 곧바로 시작됐지만 최소 열흘 이상 휴게소 식당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 이제 봐야죠.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잡기로는 7일에서 한 열흘 정도 잡고는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 가운데 중상자 3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고속도로의 연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사건의 기초조사는 고속도로 순찰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경기도에 살면서 강릉으로 가던 82살 여성 운전자가 주차를 하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일단 운전자를 상대로 초동 조사를 한 뒤 이르면 다음 주쯤 사건을 강릉 경찰서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자료가 다 들어와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다 들어와서 조사해서 이제 강릉 경찰서 이송시켜야 돼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4만 2천여 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2020년 14.8%에서 지난해 21.6%로 껑충 뛰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상품권을 주는 등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난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이 7%대에 그치며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고령 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얼마 전 삼척의 한 초등학교 앞 비탈진 도로에 잠시 정차했던 차량이 갑자기 뒤로 밀려 내려오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교통봉사 활동을 하던 모범택시 운전자들이 몸으로 막아세워 큰 인명피해는 면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아침 삼척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골목에서 차량 한 대가 나와 도로변에 잠시 세운 채 운전자와 아이가 차에서 내립니다. 이 순간 갑자기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약간 비탈진 도로를 따라 차는 점점 속도를 붙여 뒤로 밀려 내려옵니다. 이러는 바람에 돌아섰는데 이미
내려타는 겁니다. 한 중간쯤에 내려오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탄력이 점점 세니까. 등굣길 교통봉사자 4명이 급하게 달려와 차를 세우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한 명이 차를 멈추기 위해 올라타려다 떨어지면서 바퀴에 치이고서야 차는 멈췄습니다. 이 일로 교통봉사에 나섰던 모범택시 운전자 2명과 여성 1명이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 하나 다치는 건 문제예요. 제가 일단은 잡아야 되겠다. 평소 시청과 대학교를 오가는 길목이어서 아침 시간에 차들이 많은 데다 등굣길 초등학생도 많이 걸어 다니지만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교통봉사자와 경찰에 따르면 약간 비탈진 도로에서 차가 중립기어 상태로 정차해 있다가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급적 평지에 정차하되 부득이 비탈길에 정차할 경우 핸들을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두는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강원경찰청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지체 없이 위험한 현장으로 뛰어든 모범 운전자 4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양양 남해의 앞바다에서 조개를 잡던 70대 여성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쯤 양양군 남해리 해상에서 조개를 잡던 75세 여성이 해상에 엎드려 있는 것을 일행이 신고했고 해경이 출동해 구조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강릉해양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이틀 연속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밤에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지역별 최저기온은 강릉 30.6도, 삼척 29.5도, 양양 27.7도, 속초 조양 26.8도, 동해 26.1도, 고성 간성 25.5도 등으로 강릉은 나흘째, 나머지 5개 지역은 사흘째 열대야가 지속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삼척 36.3도, 동해 북삼 35.9도, 강릉 경포 34도, 양양 하조대 32.9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주말인 모레까지 동해안은 36도, 내륙 33도, 32도 안팎의 낮 최고 기온을 보이며 당분간 강원 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접경지역 평화체계 강화로 경제 상황을 낫게 하겠다며 대북 대남 방송이 멈춘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은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다며 접경 지역은 평화체계가 강화되면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대남 방송이 멈춘 것에 대해서는 대북 방송을 중단하면서 얼마나 북한이 빨리 반응할지 혹시 반응을 안 하지는 않을지 우려했던 게 사실이지만 북한이 빨리 호응했고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원도 글로벌본부와 강원 남부권 5개 시군이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회 강원 동남권 발전 방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태백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글로벌본부와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과 정선군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미래산업과 관광, 동해선 철도 고속화, 송전선로 잉여 전력 해소 방안 등 중요 현안 10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개청 2주년을 맞은 글로벌본부는 동해안권 6개 시군과 평창군을 대상으로 제2회 강원 동남권 발전 방안 간담회도 열어 관광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발전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관내 해수욕장 개장을 하루 앞두고 관계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속초시와 속초해양경찰서, 속초소방서 등은 오늘 오후 속초 해변에서 이한류 등 돌발 상황을 가정한 해수욕장 이용객의 대피 유도, 인명 구조와 응급 조치까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올여름 속초 지역에서는 다음 달 24일까지 속초해수욕장과 등대, 외용치 해수욕장 등 3개가 운영되고 7월 19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야간 해수욕장도 개장합니다. 이에 앞서 속초시는 관내 해수욕장에 수영 안전선을 설치하고 해파리와 상어를 비롯한 유해 생물을 차단하기 위한 방지망 설치도 마쳤습니다.
강원FC가 2025 코리아컵 8강전에서 대구FC를 2대1로 꺾고 준결승에 올라 전북 현대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강원은 어제 대구에서 열린 대구FC와의 8강전에서 전반 구본철, 후반 김건희 선수의 득점을 지켜내며 대구를 2대1로 이겼습니다. 강원은 FC 서울을 이긴 전북 현대와 8월 20일 전주, 8월 27일 강릉에서 두 차례 맞붙게 됐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